우리나라 현대사는 좌익과 우익 싸움 그 자체였습니다. 좌우 싸움은 독립군 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상해 임시정부에서는 좌익들에게 대통령이 탄핵되는 일도 터집니다. 그렇게 치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두 번째입니다. 처음 좌파에게 대통령이 탄핵된 상해 임시정부가 생긴 배경은 1919년 1월 21일 대한제국 고종이 일제에 독살되자 다음 달 2월 민족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독립선언 그리고 전국 만세운동을 모의하죠. 그리고 그 다음 달 3월 1일 한반도 전역에서 독립선언서가 낭독되고 만세 함성이 터집니다. 그 17살 유관순 열사도 만세를 부르다가 열사 눈앞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외교형놈들을 총칼에 직사하시는 걸 보고 열사도 결국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사하셨죠. 이 운동을 계기로 일본은 그동안 강압적으로 해오던 조선 통치 방법을 바꿔와가지고 유화 정책으로다가 단체 활동도 허가하고 언론 활동도 허가하고 이때 발행된 것이 조선인들이 만드는 신문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독립선언서에 따라서 조선인들이 사는 곳에서는 임시정부들이 생깁니다. 제일 처음 서울에 한성 임시정부가 생기고 두만강 넘어 블라디보스토크의 노령정부, 만주 지역의 간도 임시정부, 그리고 중국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생깁니다. 제일 먼저 서울에 생긴 한성 임시정부는 국민 대표들이 24분인가가 대통령 이승만, 국무총리 이동희 12분의 강요를 선임하고 대통령으로 추대된 이승만은 신속히 워싱턴에 임시정부를 차립니다. 한편 중국 상해에 있던 독립운동가들은 적진인 서울에서는 활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상해에서 하자면서 각지에 생긴 임시정부 요인들을 상해로 불러가지고 한성 임시정부가 만든 법 그대로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해가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선포합니다. 상해의 임시정부가 발족되고 자신이 대통령으로 추대되자 이승만은 미국 동포들이 모아둔 그 헌금을 보자기에다 넣어서 복대라고 그러죠. 배에 차고 중국으로 갑니다. 당시 이승만 박사 목에는 외놈들이 조선인 최고의 현상금을 걸어놔가지고 해외여행을 특히 중국 같은 데를 가려면은 미국에서 석 달간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항구마다 일본이 점령하고 있는 적지를 통과해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어려웠죠. 이승만 박사는 국리하다가 중국인 노동자들이 미국에 와서 일하다가 죽은 그 시체들 운송하는 배, 그 관짝은 안 열어보니까 그 관에서 자면서 석 달간 항해 끝에 이제 상해 임시정부에 도착을 하죠. 이승만 박사가 상해에 도착해 보니까 경기도 충청도 출신은 기호파, 그리고 평안도 한경도 출신은 서북파, 공산당파 쌈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외놈들이 조선놈들은 모이면 쌈질부터 한다고 흉을 봤는데 그대로입니다. 국무총리 이동희는 소련에서 큰 독립 자금을 들여오겠다면서 임시정부는 러시아 국제공산당에 가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에 맞서 이승만은 대한민국은 미국 편에 서서 국제연맹 즉 유엔에 가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자 이동희가 이승만이 한국을 곧 망할 미국에게 팔아먹는다는 모략 전술로다가 여운형 등등과 임시정부 안에 공산당 연합을 결성해가지고 1925년 다수결로 이승만을 탄핵시킵니다. 그때 이승만 나이가 50살 때입니다. 김구는 당시 임정 경찰국장, 경무국장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들 그 정책에 관여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죠. 그때 이승만 주장대로 우리 임시정부가 미국 편에 서서 국제연맹에 가입했더라면 해방 후 국토분단은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임시정부가 중국 상해에 있을 게 아니고 미국 워싱턴에 있었으면 큰 효과를 낼 수 있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일본과 미국이 태평양에서 전쟁을 벌일 때 태국,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그 일본에 점령당해 있던 나라들, 그 나라들 독립군들은 미군에 들어가가지고 미군 연합군으로다가 일본군에 대항해 싸웠어요. 우리나라는 강제적으로지만 일본군으로 들어가서 미국하고 싸워가지고 일본이 항복한 이후에 다른 나라들은 일본으로부터 배상을 받고 미국으로부터 보상을 받고 그랬는데 우리가 물어줘야 될 위기에 몰리기도 했었어요.
그 일본한테 그 돈 받아낸 거는 일본을 잘 아는 박정희 전 대통령 아닙니까? 그 돈 받아다가 고속도로 내고 포항제철 지금 그 기반 잡았죠. 김일성이는 조댕이로만 떠들고 지금까지 일본한테 땡전 한 푼 못 받습니다. 이승만은 탄핵되고 미국에 돌아가서도 임시정부의 수시로 전보로 공산당과 혼잡하지 마시오. 공산주의 사상은 매우 고상해 보이지만 인류 이래의 가장 어리석은 생각이다. 이대로 하면 일 안 하는 자들이 나라 안에 가득해져가지고 나라는 망할 것이다. 공산주의의 허점이 그거 아닙니까? 생산력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내게 아닌데 뭐 대충 시간 때우고. 러시아, 중공 다 시장 경제 채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승만은 공산주의가 진행되고 있던 중 결과를 정확히 예견을 했던 거죠. 이승만을 탄핵시킨 국무총리 이동희는 누군가 하면 고종 대한제국 군관 출신입니다. 이 사람이 일제를 피해서 두만강 건너 그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한인 지역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공산주의에 물이 들어가지고 빨갱이가 됐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유럽에서부터 주변 국가들을 적화시켜가지고 소비에트 연방, 소련을 만들어서 확대하고 있었는데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국이나 몽고, 한반도, 그리고 일본까지 적화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빨갱이 전도사들하고 공작금을 집어넣어가지고 물을 들이고 있었을 때인데 이때가 임시정부가 생기기 한 10년 전쯤입니다. 이때부터 이 국경지대에 공산주의가 전염병처럼 퍼져가지고 이 조선인들도 공산주의 신봉자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독립군에 들어가면서부터 독립군도 좌우익으로 나뉘기 시작하는 거죠. 이동희는 이승만을 탄핵시키고 김립을 모스크바에 보내가지고 한국 임시정부를 소련 공산당에다가 편입시키겠다면서 공작금으로 금화 40만 루블을 가지고 옵니다. 근데 이 돈이 임시정부에 다 들어가지를 않고 지네들 활동자금으로 들어가고 뭐 요정 가서 늘늘거리고 먹고 옷 맞춰 입고 그러니까 임종요인들이 야, 니네 돈 얼마 갖다가 우리 얼마 주고 니네 얼마 쓰는 거야? 그 명세서 좀 내봐. 그러니까 이동이 차일피일 미루고 나타나지도 않고 이제 이러니까 국무총리직에서 해임됩니다. 그래서 화가 난 경북국장 김구가 부하를 시켜서 이동이 죽여라. 그러자 이동이는 연해주로 도망가고 자금 운반체 김립이 상해 길거리 한복판에서 곤충에 맞아 죽습니다. 이 사건으로 중국 총독 그 장개석이 크게 실망하고 한국인들 임시정부는 국제적 웃음거리가 됩니다. 그때 그 장개석 입장은 목택동 공산 반란군이 장개석을 공격하고 한편에서는 일본이 억압해오고 이러던 지경이었기 때문에 이 조선인들 임시정부를 부추겨가지고 폭탄 테러 이런 거 해가지고 지네 나라에 들어오는 외놈들 죽이기를 부추기였어요. 그리고 그 상해는 당시 국제도시였죠. 유럽의 강국들 대사관들 다 밀집해 있었고 세계 유명한 통신사들 다 들어와 있었고 그래서 얼마 전에 조선 반도 조선인들이 독립을 위해서 만세운동도 일으키고 여기 임시정부도 만들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좀 있다가 지네끼리 권총으로 쏴 죽이고 내분이 일어났다 이러니까 각국 대사 야 얘들 아직 미개하구나 뭐 지금 식민지에서 지네 뭉쳐서 싸워도 안 될 판에 서로 지네끼리 쏴 죽였단 말이야. 이것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생기자마자 벌어진 좌익에 의한 대통령 탄핵 사건 및 살인사건입니다. 이후에도 임종에 모여든 좌익 여운형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의 뿌리라던 그 김원봉이 부통령 김규식이 김구까지 제각기 자기 정당 군사단체 만들어가지고 왕천 노릇하려고 하다가 5조각 4조각 나가지고 외놈들한테 쫓겨서 유려하는